행복에 대한 겁니다. 사실 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자녀분들 행복을 뭐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뭐 자녀뿐 아니라 부모도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자녀나 부모나 모두 이제 행복하게 하는 길은 저는 이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러니까 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별로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 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 직업의 방편으로 하고 싶은 거지 진짜 그 일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이죠. 이 목표가 있으면 목표가 있으면 불행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낀다. 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물질적인 걸로 보면은 사실 조선 왕보다 좀 훨씬 더 좋은 상태입니다. 먹을 것도 조선 왕들이 먹지 못했던, 이 조선 왕이 스테이크를 먹어봤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회 같은 것도, 회는 드셨겠구나. 어쨌든,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문화 누리는 거나 저희가 훨씬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선왕보다 더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다들 전부 다 고르라면 조선왕을 고를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특히 다른 나라보다도 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행복하지 않은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목표를 좀 하고 싶은 거를 하게끔 해주지 않는 것도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행복하려면,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행복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 행복하지 않는가. 근데 사실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원하는 것 중에서 가진 게 얼마냐. 이게 행복이란 말이죠. 근데 현대사회는 너무 이 분모를 키워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너무 많이 주입한다는 얘기죠. 이건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제 개 6마리를 키우고 살아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느끼는 게 있어서 제 자식한테는 이런 얼굴을 물려주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애를 안 낳고 개를 6마리를 키우는데 이제 저희 개 2마리 저희가 에이스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말이죠. 자기가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접을 하는 게 그냥 자기는 유일한 삶이, 그러니까 저희랑 지내는 게 유일한 삶이고 다른 삶이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만족하게 산단 말이죠.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월드콘을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만큼 개수만큼 샀다. 그리고 하나씩 나눠줬다면 다들 좋아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아이스크림을 2종류를 사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약간 내분이 생깁니다. 저는 브라보콘을 먹고 싶은데 월드콘이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좀 약간 안 먹느니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정도로 이런 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사오는 거 이러면은 더 이제 불만이 쌓이죠. 나 이거 싫어하는데 이걸 왜 주냐 하고 던져버리고 막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맛집 있잖아요. 맛집들이 대부분 한 가지 메뉴만 파는 이유가 우리가 중국집 갔을 때 짜장면을 딱 먹으면서 짬뽕 시키고 하고 후회한 적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집들은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서 남녀가 이렇게 같이 이제 표류했고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구조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남자가 저 같은 사람이라도 그냥 참고 결혼하고 그냥 그게 인생이라고 살아요. 만족도가 좀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세상은 무인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남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랑 결혼을 했다고 해도 이 남자가 밟히는 거죠. 그래서 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지금이 모든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너무 이렇게 갖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런 거고요. 특히 이 결혼 만족도도 떨어지는 이유가 옛날에는 동네 사람끼리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냥 동네에 참한 처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그 사람만 노리는데 지금은 이 세상의 모든 남녀가 모든 이성이 다 내 배우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에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의와의 비교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거에 만족하고 살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지면 좀 박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것도 그렇죠. 최신 폰, 갤럭시 S10을 샀는데 이런 게 나와버립니다. 저 이거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어쨌든 이걸 누가 하고 있으면 자기 휴대폰이 구닥다리로 느껴지고 막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현대사회는 그렇습니다. 이 원하는 거를 계속
증가시킴으로써 가진 거를 그러니까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현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여성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옛날에는 여성에게 주어진 삶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야, 어떻게 저러고 살아라고 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 삶을 만족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는 삶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기생충이 이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행복한 건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려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본분을 좀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곳에서 조금 이제 자기 역할은 좀 해야지 일단 그게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소소한 목표를 세워서 이루는 과정에서 또 행복할 수 있다 말씀드릴 건데, 자기 일을 뭐 하는 거는 뭐 누구나 하는 거지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행복해지려면 이 작은 목표를 하나씩 가지고 그거를 이루는 게, 그러면 이 지루한 삶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와중에서 성취감도 맛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수영을 그냥 하면 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수영의 목표가 예를 들면 이 도보 헤어 횡단이다. 내가 수영 열심히 해서 여기를 횡단하겠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수영의 의미가 부여되지 않습니까? 그럼 훨씬 더 재미있고 막상 이제 이거를 횡단했을 때 그 기쁨은 아마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박물관을 가든지 아니면 책 고전 100권을 다 읽든지 뭐든지 하여튼 우리가 얼마든지 목표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산을 가든지 좀 이렇게 좀 되고 나니까 제가 달라진 게 뭐냐면 제가 과거에는 제가 자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역시 안 돼라는 말을 너무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잠깐 공부 잘한 거 빼고는 인생에서 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냥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살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멘탈도 약했어요. 누가 나 욕하면 그냥 난 원래 그런 놈이구나 생각했었는데, 근데 목표를 달성하고, 그러니까 몇 가지 소소한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까 저에 대해서 제가 좀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할까? 이 네오라는 친구가 자기 힘을 알고부터 이제 더 싸움을 잘하게 되는 것처럼 저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악플들을 봐도 말이죠, 옛날처럼 상처받지 않아요. 멘탈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저를 아무리 욕해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네가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냥 난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좋은 사람이면 난 됐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악플이 무시하게 됐고, 그리고 어머니랑 화해했죠. 어머니랑 싸운 것도 아니지만 어머니한테 원망스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이제 수십 번 반복했던 얘기가, 어머니도 눈이 이렇게 작으신데 더 작은 아버지랑 결혼하시면 2세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셨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과를 매번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저 이남 이녀가 너무 어렵게 다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조카가 6명 있는데 조카들이 저하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걔네들을 보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공부 열심히 해라. 이 말 제가 원래 공부하란 말 안 하는데 우리 조카들한테만 공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었는데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제가 만약 얼굴이 잘생겼었으면 이렇게 뭔가 열심히 했었을까 생각을 좀 해봐요. 실제로 제가 글쓰기 할 때 글쓰기가 힘든 게 뭐냐면, 이게 몇 년간 노력을 하면 뜬다 이런 게 있으면 그때까지 노력할 수 있는데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참아냈냐면, 힘들 때마다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보면 제가 있었고, 그러면 절로 그냥 민아 힘내자 이 생각이 절로 들어요. 너는 글 써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얼굴 때문에 조금 이제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도 강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요새는 이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행복이라는 게 원하는 것 중에 가진 거잖아요. 근데 이 가진 것이 꼭 어디 넓은 집이나 황금 돈 이런 거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자기가 이룬 소소한 목표들을 이룬 게 그런 게 쌓여가면, 그러면 이게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서, 요새 많이 말하는 소확행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돈 말고 그냥 조그만 사소한 목표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에서 강의를 드렸습니다.